거루행정사의 행정사가 풀어내는 행정이야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부 지원사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도에 111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159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15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분석한 내용은 뒤편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한 분은 블로그와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부 지원사업이란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기금 법인에 정부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지원 대상과 한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대기업 또는 원청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정진 사업을 시행할 경우 매년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출비용의 절반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022년의 경우 19개 기금법인에 9억 5,8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대기업 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2억 원 한도 내에서 출연금액의 절반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의 경우 지원 신청한 기금법인이 없어서 지원 또한 없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대해 출연금 법인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5년간 누적 20억 원 한도입니다. 2022년의 경우 72개 기금법인에 69억 1,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기업 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대해 매년 10억 원 한도 내에서 출연금 법인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2022년의 경우 11개 기금법인에 62억 2,5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3년간 매년 6억 원 한도 내 출연금 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022년의 경우 9개 기금법인에 18억 3,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2021년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연간 지원 한도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30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외 복지비용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전년도의 30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외 복지비용을 산정하여 그 비용의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는 지원 신청 사항과 심사 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율을 차등화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정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이런 제도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먼저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지원 신청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업체와 수급업체,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즉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주가 친족관계에 있거나 연속해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 개인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내기금 법인 중 기존 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내복지기금 법인 중 기존 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기존 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원 요건에 있어서 지원 요건이 되는 복지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허용되는 사업과 허용되지 않는 사업의 구분과 유사합니다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구입 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구입 자금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 구입자금 대부금은 정부 지원금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사주 구입 지원입니다. 우리사주 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은 가능하나 우리사주 조합 운영비 지원, 우리사주 조합과 무관한 자사주 매입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 중, 고, 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난구호금은 정부 지원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나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 지원에 있어서는 보육비 및 EAP 비용 지원은 가능하고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체육, 문화활동 및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날 등 체육행사 운영비 및 이에 따른 기념품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회 지원 등 문화활동비 지원과 휴양 콘도미니엄 이용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경조사비, 즉 축의금, 조의금, 재해 1호금 지급이 가능하고 자녀 학원비, 즉 피아노 학원비 등의 지원금이 가능하며 의학, 컴퓨터 학원 수강료 등 자기개발비와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 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급 지급 비용,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 지급은 가능하나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법령에 따른 사용자 의무 부담 비용,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학원 수강료,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자가운전자의 차량 정비금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의 계층에 한정된 지원금 등은 정부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하여 지원한 대부금은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원 요건이 되는 복지시설 설치입니다. 먼저 시설 건립비에 있어서는 근로복지시설, 즉 기숙사, 보육시설, 보육시설도 영유아 교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보육시설은 제외합니다. 복지회관의 설치 목적으로 한 신축, 정축 및 개축에 소용되는 건축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 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시설 매입비에 있어서는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 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비에 있어서는
기존 노후화된 복지시설의 개보수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설 전환비에 있어서는 소유 건물, 매입 건물을 복지시설로 구조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 및 비품비, 그 밖에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지원금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신청 서류입니다. 첫째, 지원 신청서 한부, 중소기업 확인서 각 한부, 기금법인 정관 한부,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한부,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한부, 대기업, 중소기업, 기금법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 한부, 대기업, 중소기업,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한부,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한부, 건물 매매 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각 한부, 건물 임차 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각 한부, 공사비 산출 내역서 및 건축물 대장 각 한부, 서약서 한부, 체크리스트 한부 등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신청 서류입니다. 지원 신청서 한부, 중소기업 확인서 각 한부, 기금법인의 정관 한부,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한부,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한부,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 각 한부,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한부,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한부,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 또는 약정서 또는 재산서 각 한부, 서약서 한부, 체크리스트 한부 등입니다. 다음은 처리 절차입니다. 기금법인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 확인을 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원심사위원회에서는 지원 여부, 지원 금액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지원 결정 통지를 기금법인에 하면은 기금법인에서는 사업을 우선 집행을 합니다. 우선을 집행하고 난 뒤에 기금법인에서는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고 공단에서는 기금법인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지원금은 지원 결정 후 사업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근로복지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현황을 보면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정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 또는 원청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있어서는 19개 법인에서 9억 9,500만원을 신청하여 19개 법인에 9억 5,800만원이 제도되었습니다. 대기업 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작년도에는 지원 신청이 없어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2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있어서는 84개 기금법인에서 99억 9,400만원을 지원 신청하여 72개 기금법인에 69억 1,900만원이 제어되었습니다. 대기업 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있어서는 11개 법인에서 72억 5,200만원을 신청하여 11개 법인에 62억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복지기금 법인에 있어서는 9개 법인에서 22억 4,300만원을 지원 신청하여 9개 법인에 18억 3,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을 토탈하여 살펴보면은 123개 기금법인에서 204억 8,500만 원을 신청하여 111개 기금법인에 159억 4,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통계만 보면은 12개 기금법인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하단의 사유를 보면은 12개 기금법인은 지원 사유가 중복되어 제외시킨 것입니다. 즉 123개 기금법인에서 평균 1억 6,700만 원을 신청하여 111개 기금법인에 1억 4,4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정부 지원금은 제때에 지원 신청을 하면 신청액 전액은 지원이 되지 않지만 제외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는 기금법인은 본 영상을 참고하여 매년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복지기금 지원 계획입니다. 2023년 지원 예산은 153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에 있어서는 근로복지기금 지원은 통상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상반기가 2022년 6월 17일 마감되었고 하반기는 2022년 10월 14일 마감되었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 법인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예산 사정으로 인한 조기 마감 등 변동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넷에 사전 공지를 합니다. 접수 방법은 등기 우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 저수처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해당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는 지원 신청을 제때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좌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